건강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옆 채널 홈쇼핑에서 같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황.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과 홈쇼핑 방송을 패키지로 협찬하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출연 아르바이트를 좀 할 수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협찬 업계에서는 이렇게 건강 프로그램에 내보내는 가짜 사례자를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섭외가 오면은 A라는 약수를 평생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정중히 사양을 하는데 누군가가 나가 있어요. 네,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작년에 내돈내산 논란이 엄청 크게 있었잖아요. 뭐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 다 엄청 솔직하게 제가 써보니까요, 제 돈 주고 사서 써보니까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 광고였고 뒤로 다 돈 받았던 거였고, 그래서 한번 쫙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다 보도해왔던 우리 언론도 사실은 그래였던 거 아닌가요? 저희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그 기획사 대표분이 한 분이 솔직하게 심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협찬으로 제작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1시간짜리 광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시간도 보면 이제 방송에서 건강 정보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면 한 20-30분 있다가 이제 홈쇼핑에 시작이 되고요. 네. 또 이 방송의 건강 정보 프로그램이 끝나면 20-30분 이제 후까지 이렇게 홈쇼핑에서 방송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성공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방송에서 불안을 좀 조성하고 건강에 대해서, 그럼 홈쇼핑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순서인 거죠. 지난해 11월 12일 JTBC TV 정보쇼 알짜왕에서 아보카도 오일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걸 홈쇼핑에서 판매를 또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아보카도 오일을 검색을 해보니까 중앙일보에서 방송 사흘 전에 관련 기사를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을 봐요. 그다음에 뭐 궁금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딱 그런 맞춤형 정보가 며칠 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사로 나와 있으니까 그쵸. 사람들은 믿죠. 네, 이거 뒷광고 맞습니다. 뒷광고인데 시청자만 모르고 계속 광고에 당하는 셈인 거죠. 뭐 방송사는 시청률 올리죠. 그다음에 기업은 또 이익을 얻죠. 그다음에 홈쇼핑, 연계된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수입 주체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건강기능식품의 그 시장이 조 단위로 성장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피해는 소비자들, 시청자들이 보게 되는 거죠. 사례를 좀 보면 최근에 그 크릴 오일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이 크릴이 원래 플랑크톤의 일종인데 펭귄 먹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크릴 오일 성분이 혈관 청소를 한다라고 이제 방송에서 소개가 되면서 뭐 그야말로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그런데 이후에 식약처가 뭐라고 했냐면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고, 그리고 시중 판매 중인 제품 중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 이게 왜 문제냐라고 보면 식약처 기준대로 일반 식품인데 마치 특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능성 식품으로 광고를 했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거든요, 사실상. 그럼 이런 내용으로 방송한 건강 프로그램들은 잘못된 내용을 방송한 거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정정보도나 그 후속 대책을 내놓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게. 네. 그러니까 방송사 수입은 계속 줄어드는데 인건비랑 제작비는 계속 오르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방송을 제작을 해야 되느냐, 프로그램을,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접 광고, PPL 같은 거는 광고주한테 받으면 코바코, 한국방송진흥공사에 일정 비율을 수수료 내야 된대요. 그리고 또 중간에 광고를 연결해준 기획사의 일부 수수료가 또 떨어진대요. 그러면 당연히 제작비가 줄어들겠잖아요. 근데 협찬 같은 경우는 협찬사가 기획사 수수료하고 제작비를 따로따로 내기 때문에 당연히 방송사는 광고보다 협찬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 협찬이 광고에 비해서 굉장히 규제가 약합니다. 그래서 뭐 광고는 호박글을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비용, 규모, 제재, 뭐 심의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근데 협찬은 현재 그런 게 없거든요. 말 그대로 현재까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편법을 동원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다양하게 왔었던 거죠. 그 방통위도 이 연계 편성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뭐라고 했냐면요, 이 연계 편성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프로그램에서 광고 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보다 더 심각하다.
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인데 문제는 제가 현장 취재를 해봤더니 방통위 이제 현업자들은 좀 어렵다 규제하기가 이런 입장을 일단 얘기를 해주셨어요. 2015년에 MBN 미디어랩 영업일지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징금도 부과가 됐었죠. 그 내용을 보면 MBN 미디어랩 협의 협찬사의 홈쇼핑 방송 일정에 맞춰서 MBN의 그 편성 일정을 돌연바꾸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권위나 신뢰를 팔아서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 또 방송사가 수용자를 상업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들, 이런 것들은 정말 반드시 개선돼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